네, 다음은 아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강연으로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강동영 강사님께서 100세 시대 노후 준비라는 주제로 강연하시겠습니다.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준비 강사 강동현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 강의에 앞서서 제가 그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러던데 받고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100세 시대 100세 되신 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업무를 좀 했었거든요. 실제로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현재 유원대학교에서 부동산 공경매 강의를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노후준비 서비스하고 필요성, 그리고 다층 노후보장 체계 만들기,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노후준비 서비스란 말씀은 들어보셨어요? 이 노후준비 서비스가 잘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08년도에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노후준비 상담을 실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노후준비 이제 기본법이라는 걸 제정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 노후준비,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후준비를 본인들이 이제 못 느끼더라도 정부에서 그런 거를 좀 지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사업주 같은 경우, 사업장 같은 데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제 노후 준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저희 같은 이제 노후 준비 전문 강사를 양성해 가지고 전국에 약 한 1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이제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명 이상 이렇게 이제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는 노후 준비를 크게 이제 4가지 파트로 나누고 있거든요. 첫째 이제 채무, 돈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하는 여가,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이런 4가지 파트로 나눠 가지고 여기에 이제 전문 강사들이 이제 각 분야별로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노후 준비를 꼭 해야만 되는지, 그걸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은퇴 환경이 변했어요. 상당히 이제 바뀐 거죠. 옛날에 이제 옛날이라고 해봐야 80년대, 90년대,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당시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7%, 10%. 또 그리고 경제 성장이 상당히 고도 성장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반면에 기대 수명은 상당히 적었어요. 65세, 90년도만 하더라도 한 30년 전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살으니까 퇴직 후에 노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금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사실 목돈 있으면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그 이자가 더 많았어요.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도 교직 생활을 한 40년 하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때 퇴직하실 때 연금을 이렇게 반은 받고 반은 이제 일시불로 받아서 그걸 은행에다 넣어놓은 걸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차라리 은행에다 넣어놓는 게 오히려 이율이 높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수명이 짧다 보니까 의료비가 이제 적게 되는데, 지금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대가족이었잖아요. 부모들이 이제 자식을 대여섯 명, 심지어 많게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낳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 반대예요. 금리도 낮죠.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성장 시대,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좀 둔화될 것도 같은데, 기대 수명이 30년 만에 약 한 20세 정도가 늘어났어요.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 후 노후 시간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금이 필수다. 연금이 없이는 어떻게 이제 긴 세월을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의료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내가 평생 쓰는 의료비 중에서 65세 이상 쓰는 그 의료비가 반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만큼 병원을 많이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녀 도움은 뭐 기대를 할 수가 없죠. 저도 뭐 일찌감치부터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한국이 엄청 빠르게 지금 늙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 일본하고 미국 이렇게 세 나라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고령 사회예요. 고령 사회인데 초고령 사회가 2026년 올 거라 그러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로 봐서 더 당겨질 것 같아요. 2025년 정도 되면은 초고령 사회가 올 것 같은데, 이때 되면은 이 100명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증가 속도가 이런 그 미국이라든가 일본보다도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이게 그 2018년도 10월 10일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그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그래요. 100세 시대. 그래서 의학의 발달로 이 100세 시대가 이제 도래했는데, 지금 그 기사 옆에 같이 이제 통계청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가 같이 나왔는데, 잘 뒤에 계신 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2007년도하고 2017년도 10년 후에 100세 인구가 보세요. 약 한 3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느냐? 작년 11월 기준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발표하기를 100세 인구가 8,496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2017년보다 3년 지났는데 벌써 100세 인구는 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추세로 가다 보면은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10만 명이 넘어서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인구가 1억 2천 좀 넘죠. 우리나라 약 한 2배 정도 되는데, 2배 좀 넘는데, 거기는 지금 그 지난달 기준, 저지난달 기준 해가지고 86,510명. 인구는 2배 되지만은 100세 이상 인구는 10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1960년도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인구가 2,500만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이제 그 변화하는 속도를 볼 건데, 이 인터넷이 되네요. 근데 이게 너무 인터넷이 좀 길어요. 한 4, 5분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끊을게요. 어떻게 변화되는 거를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2021년도 기준 했을 때 아까는 완전 피라미드형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항아리 형태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이 청소년이라든가 유소년층들 인구가 이제 급격히 감소했고, 장년층, 고령층, 고령사회, 고령화가 이제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2067년도 되면 완전 역삼각형 형태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 추세로 나오고. 그리고부터 또 인구도 많이 줄어들죠. 3,900만 정도로 줄어들어요. 인구가 지금 이 통계청에서 발표하기를 2028년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주는 거로 나오고 있어요. 2025년서 2028년까지는 같은 이제 한 비슷하게 나가다가, 아직까지는 조금씩은 증가하죠. 그렇지만은 몇 년 후부터는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때쯤 되면은 2067년도 되면은 고령화 비율이 46%가 된다는 얘기예요. 46%. 46%면은 100명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46명.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67년이면 지금 40년 남았거든요. 40년 후에 그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실제로 이렇게 이제 그 뭐 이거는 앞으로 문제뿐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나이가 들면서 제일 그 어려움을 겪는 게 이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45.1%. 이게 이제 2019년도 수원시 이제 사회조사 보고서에 나온 자료를 제가 인용한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문제라든가 외로움,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뭐 건강 다 이제 중요한데, 그 중에서
그 노후 자금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가? 이거는 그 다층 노후 보장 체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층은 제일 밑에 이제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라든가 또 공무원연금, 교직원, 또 군인연금 이런 이제 그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보험으로다가 기초를 깔고, 그런데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연금이 좀 많죠. 그런데 왜 그걸 많이 주냐 하지만 사실 많이 내요.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총 9% 중에서 내가 4.5%, 사용주가 4.5% 내지만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 15%를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내기 때문에 이제 많이 타는 건데, 일반인들 그 국민연금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그 사실 국민연금 타가지고는 노후에 생활이 좀 부족돼요. 그래서 이제 그 퇴직연금이라고 직장 다니는 분들, DB, DC형 있죠. DB형은 이제 그 사용주가 근로자 나갈 때 퇴직금 주는 게 이제 확정돼 있는 거고, DC형은 1년 연봉에서 한 달 정도가 되게 퇴직금이 되잖아요. 요거를 1년에 한 번씩 근로자한테 주고, 근로자가 거기에 플러스 2분을 해서 이거를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뭐 IRP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펀드에다 맡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물론 중간에 찾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퇴직연금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은 많이 들어보셨죠? 직장인들 같은 경우 이게 그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도 되고, 또 요게 10년 정도 보면은 55세 돼서 5년에 걸쳐서 주죠. 연으로 받든가 아니면은 분기나 월 이런 식으로 이제 받는 건데, 그런 거. 이것도 저것도 좀 안 된다 그러는 분들은 이제 그 주택,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아니면은 내가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 이거 가지고 주택연금, 농지연금 쪽으로 해서 연금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노후를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게 2017년도 그 통계청 자료 보면은 노후 준비를 지금 사실상 이게 이제 그 많이 하고 있어요. 73%가 노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분포도를 보면은 2007년도에는 국민연금으로다 노후 준비를 하겠다는 그 비중이 얼마 많지가 않았는데, 2017년 보면은 57%, 2021년도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한 65% 정도가 노후 준비를 국민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그 대신 보면은 예금이라든가 적금 이런 건 줄었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에 넣어봐야 별 실익이 없다는 얘기.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국민연금으로다가 노후 준비를 한다면, 국민연금 내가 불입하는 거는 한도가 있는데 어떻게 좀 늘리는 방법 없을까? 요거 네 가지 제가 팁을 드린다면은, 그 반납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그 당시 어려워서 그 국민연금을 나 좀 그거 반환해달라 그러면 반환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반납을 하면은 그 기간이 살아나기 때문에 더 탈 수가 있고, 또 추납보험료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좀 어려워서 보험료는 보험료 좀 당분간 부과시키지 말아달라 한 그게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데, 요 예외 기간도 지금 납부하겠다면은 그걸 가입 기간으로 살려주고, 또 그리고 이제 미납금, 옛날에 보험료 부과됐지만 내가 내기 싫어서라든가 아니면 어려워서 못 낸 분들, 요거를 지금이라도 납부하게 되면은 기간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임의계속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60이 됐는데 아주 쌩쌩해요. 또 소득도 있고, 원래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 더 붙겠다. 그러고 이제 공단에 가서 신청하면은 65세까지 아니면 62세까지, 63세까지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더 붙고 더 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연금을 좀 늘려서 노후 대책을 좀 하면은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2017년도 이제 국민연금공단 그 연구원에서 조사하기를 노후에 부부가 둘이 산다면 한 달 생활비가 한 243만 원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풍족한 게 아니고 적정하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정도야 충분히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표정이 대부분 그러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노후 자금이 필요 자금을 243만 원을 놓고 내가 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 탈지 알 수 있잖아요. 매년 그 나오니까 그거 보면 얼마 타는지 나와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내가 직장 다녀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다면은 그 퇴직연금 수령액,
그리고 또 개인연금 드는 게 있다면 그 수령액 요거를 빼고 나면은 나한테 부족한 연금이 어느 정도구나 이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끝으로 이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 이 자산관리 서비스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네이버에다가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이런 사이트가 뜨거든요. 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자가진단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고서 나의 나이라든가 뭐 건강 상태 이런 거를 이제 넣고 하면은 당신은 앞으로 노후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시오라는 게 이제 뜨고요. 재무 설계는 내가 지금 가진 재산, 금융 소득 이런 거를 거기다가 이제 또 집어넣고 누르면은 당신의 노후 자금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니면은 충분합니다. 이런 게 떠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좀 짧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에서 4대 영역에 걸쳐서 그 각 분야별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한 3개월 동안 10주니까 한 2개월 동안 지금 아산 배방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매주 한 번씩. 제가 오늘 또 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노후 준비 뭐 그거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한번 몸짱을 만들고 싶어서 헬스장에 갔는데 헬스장에 가가지고 나 혼자 역기 들고 아령 들고 한다고 몸짱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은 거기 전문가한테 이렇게 이제 PT를 받아가지고 하면은 좀 더 나을 수가 있겠죠. 이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국가에서 어떤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런 그 노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달려가서 무료로 강의를 해드립니다. 강의를 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상 제가 줄이겠고요.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100세 시대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동영 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